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22일 동짓날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행복을 부른다. 땡큐. 네, 감사 스마일이 가장 강조하는 게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왜 제가 감사 스마일이라는 이 닉네임을 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네, 내년 공급 가뭄이 시작됩니다.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극대화될 것이고요. 2026년에 감사 스마일이 공급 절벽, 매물 절벽, 대출 절벽, 이 3대 절벽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내년에 이런 1월 달쯤에 이제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또 새롭게 지자체랑 협의해가지고 내놓겠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내년에 이런 공급 대책을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올 연말도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계약만이라도 행동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보다 내년 하반기면 또 특히 내후년이 되면 갈수록 더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재정자립도 최하위 전북이 내년 민생지원금을 벌써 확정됐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전라북도 정읍시가 지금 인당 30만원을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확정을 보면서 2025년도에도 지원금을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급을 했고, 이 재정자립도와 상관없는 자체 지원금을 추진하는 게 지금 통제불능의 포퓰리즘 정책,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내년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깝지만 저는 부디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부디 잘 대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모건하우젤의 불변의 법칙 23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말에 한번 다 읽고 제 블로그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겪어봐야 안다.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설득력이 센 것은 없다. 하지만 저는 겪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왜 자꾸 이야기 드리냐면, 지금은 20대나 30대, 40대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간이 더 지나서 50대, 60대가 되면 진짜 내 집이 소중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토대로 저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왜 그때 내 집 마련을 안 했을까, 못했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이 집장만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에 진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겪어보기 전에 현명하게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응원드립니다.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을 보면서 감사 스마일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박봉이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함께 쟁취했다라는 이것들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이 꼭 필요할까라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지금 민노총이라든지 각 회사의 이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의 기업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더 나가서 이제 전국의 공무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철도 노조라든지 여러 지금 노동조합들이 본인들의 그런 의사결정을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이라는 이런 나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익들을 얻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자유민주주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각자의 생존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도 이해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세게 지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10년, 20년 후에 군인연금부터 시작해서 사학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라가 위태로워지게 되면 이런 것들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이 물음표를 또 갖게 됩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감스님들도 많이 저랑 같이 함께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니야 우리나라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말씀을 감스님께 이야기 드리니까 각자가 잘 준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요즘 2030 백수가 역대급으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런 일 하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한다. 이 말을 들은 자식들 머릿속에는 절대 깨지지 않는 공식 하나가 박힙니다. 저런 일은 실패한 인생이고 대기업 사무직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은 피하고 싶어서 성공한 인생만 지원했지만 막상 성공한 인생은 못 되고 실패도 성공도 아닌 그냥 백수가 되어버린 이런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자스마일도 물론 제가 10대 때 20대 때 제가 공부를 갖다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저는 꿈이 있었고 제가 앞으로 나갈 그런 진로를 갖다 보면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이 와닿지는 않지만 지금의 20대나 30대 친구들이 진짜 박사, 석사까지 받고서도 집에서 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런 것들이 지금 와닿는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진짜 이런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거라도 해 나간다고 하면 더 좋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그런 직업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직업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그런 직업을 갖다가 즐기면서 그리고 최소한의 그런 보장을 받으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알차게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제 동짓날이고 동짓파 쪽도 이제 드시고 애군도 좀 떨쳐내시면서 12월 이제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각자가 잘 준비하시기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을 갖다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이 노조의 파업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데 내일부터 전동열차 운행이 감축된다고 하니까 각자가 이런 것들 특히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감스님들은 노선별로 지금 평시 대비 65에서 80% 수준으로 감축된다고 하니까 각자가 좀 대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토요일날 3기 신도시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아니었나 공공임대 50% 확정의 아이러니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특히 수비조님의 댓글이 상당히 인상이 깊어서 오늘 감스님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율 1,500원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신용이 떨어져서 그럴지인데 준 IMF인데 뭔 건설 경기가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PF 막느라 돈 뿌리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그 반대로 가고 있고 무엇이 정답일까요? 이재명은 보편적 복지, 성남 경기도에서 하던 방식이 전국 대한민국에서도 된다고 믿기에 임대를 왕창 지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PF 구조조정이라든지 민간 건설사 이익 최소한 정책 결국 부동산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것 아닌가요? 주식으로 경기 부양시키려고 돈을 마구 찍는 건가요? LH 부채는 전문 임대 공기업 만들어서 떠넘기면 임대로 인한 늘어나는 적자는 세금으로 메꿔버리겠다는 말이네요. 전세제도의 붕괴를 일으켜서 결국 중산층으로의 사다리를 없애버려야 하고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의 표를 받기 쉽죠. 전세를 가는 이유가 금융권 이자보다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힘들어 사용하는 제도인데 환율 방어인 마지노선인 국민연금마저 실패한다고 하면 서민들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겁니다. 결국엔 국민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매일 떠들고 다니지만 실상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의 어떤 임원이 자기 생각대로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회의를 하면 부하 직원들은 어떤 의견을 줄까요? 결국엔 집을 사야 할까요? 금, 달러, S&P 500을 사야 할까요? 금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에 결국엔 정상화 시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집을 쓸어 담겠죠. 대통령실 평균 재산이 20억이 넘는데 서민의 뜻을 알까요? 같이 생활은 해봤을까요?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이 있고 장관들도 그러한데 정말 3기 신도시 마지막 본청약은 가지고 가야 할 대상인가요? 버려야 할 대상인가요? 임대밭에서 살아남는 공공분양일까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이 글을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리면서 이 수기조님의 인사이트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생각들을 꼭 머릿속에 유념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꼭
하루라도 빨리 무엇을 해 나가실 것을 감사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스마일이 오늘 감사스마일 부자 이벤트 부동산 투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부자 이벤트를 오늘 오전에 아침 방송 마치고 녹화를 할 건데요. 제가 보니까 또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 또 수요일 목요일에 크리스마스가 또 있을 예정이고 25일 크리스마스가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동산 투자 기본으로 돌아가라 제가 이 이벤트 부자 이벤트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다른 3기 신도시 앵커 기업 유치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데 창능은 잠잠하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장 신도시라든지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다 들어오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만 지금 창릉 신도시에 아무 대기업들이 지금 노크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제가 일전에 이제 창릉 신도시 투자 유치 설명회 다녀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때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지난 11월 14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여의도에서 창릉 신도시 투자 유치 설명회가 있었어요. 이때 창릉과 경제자유구역, 일산 테크노밸리 등 개별 부스로 투자 설명회를 했는데 기업들은 창릉 부스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는 한남대교 남쪽 경부라인과 김포, 인천공항과 가까운 서서울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도 한남대교 서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에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대곡, 그 다음에 창릉 이렇게 세 곳을 갖다 지금 보고 있고, 감사스마일도 세 곳이 이제 앞으로 고양시를 갖다가 끌어나갈 수 있는 삼두마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가장 먼저 집 스타트는 일산 테크노밸리가 지금 시작을 했고, 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도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창릉과 대곡이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장님 포함해서 고양시의 관계자분들은 일단은 일산 테크노밸리랑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쪽으로 일단 많은 것들을 지금 매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릉과 대곡을 갖다가 지금 이 대기업을 갖다가 지금 뭐 유치를 갖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보다는 일단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에 지금 고양시장이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일산 테크노밸리 쪽과 그다음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을 보고 있는데, 진짜 안타깝게도 지금 일산 테크노밸리도 지금 단 한 곳도 지금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 땅을 갖다가 매입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낙찰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다 유찰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지금 이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킨텍스까지 GTX-A가 다니지만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고, 지금 그리고 마곡과 그다음에 용산과 그리고 서울 광화문에서 가장 가까운 창릉을 갖다가 지금 많은 뭐 기업들 포함해가지고 또 일반인들까지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일산과 파주 시민들이 창릉에 입주한 대기업에 출퇴하는 비율이 많아질수록 일기 신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서북부의 사업성이 또 높아질 거고, 내년에 대공 역세권 사업이 또 진행이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지만 당장 창릉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곡을 진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창릉이 먼저 일단 이런 것들이 진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곡이라든지 또 일산 테크노밸리까지 같이 좋은 영향을 갖다가 받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행법은 과밀 억제권역에서 이런 공업지역 지정을 갖다 제한하기 때문에 지금 한준호 국회의원 포함해가지고 많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런 지금 과밀 억제권역을 좀 풀어달라고 해서 지금 법안을 갖다가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제 고양시 창릉으로 해서 대기업이 지금 유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공모에 의해서 선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지금 SK라든지 LG, IBM, 롯데가 지금 이 4개의 대기업이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중심 복합 용지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고양 창릉에 이제 자동공지가 언제 분양할 거냐라고 또 제게 묻는다고 하면, 제가 이것도 LH에 확인해 봤더니 빨라야 지금 27년, 그러니까 26년에도 고양 자동용지 분양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찌됐든 간에 다른 3기 신도시에는 지금 앵커 기업이 유치되었고 지금 고양시 창릉만 지금 앵커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은 감스님들이 왜 지금 안 들어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면, 고양시가 지금 경제자유구역 추진에만 지금 매몰되고 있고 수송법 개정안을 명분 삼아서 적극 나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6월 3일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공론화를 해 나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부천과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과 남양주 왕숙보다 더 훌륭한 대기업이, 앵커 기업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창릉 주변에 있는 고양시, 특히 일산도 일기 신도시의 선도지구라든지 재건축 사업들이 원활하게 갈 거라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계획도 로드맵도 없는 고양시라 이 이야기가 지금 핵심인데요. 창릉 신도시의 기업 유치를 위한 방편으로 내세웠던 민간공 협의체마저도 지난해 8월 이후에 사실상 와해된 상태고요. 민간공 협의체 참여 민간단체인 덕양연합회 장현조 위원장은 GTX-A 창릉역 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조성 등 요구사항을 시에 전달했지만 행정력이 전혀 동원되지 않았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에만 매몰된 나머지 창릉 신도시 기업 유치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현 고양시장님이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에 새롭게 바뀌는 고양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셔서 창릉 신도시가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이제 앵커 기업이 현재는 유치를 못하고 있지만 내년 6월 이후부터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고양시가 전체가 과밀 억제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공업지역 지정이 또 제한되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취득세 중과라든지 각종 규제라는 이 벽에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싶은데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서 창릉 신도시와 같은 것을 규제가 덜한 성장 관리 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앞으로 열어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고양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또 이몽열 시의원이 이제 법안 발의를 강력한 명분으로 삼아서 국토부와 LH 또 중앙부처의 우리 시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자족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 거세게 요구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또 부천시, 부천대장이라든지 남양주 왕숙이 어떻게 대기업을 설득했는지, 대기업을 유치를 하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벤치마킹해서 국토부와 LH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많은 감스님들께 이야기 또 드리고 싶고, 제 방송을 통해가지고 창릉은 왜 안 들어온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들어왔는지, 또 창릉의 대기업이 앞으로 지금 SK, LG, 그 다음에 IBM, 롯데 이 4개의 대기업이 진짜로 지금 유치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대기업 유치가 현실이 될 거라는 말씀을 오늘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고양시가 지난 3년간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수십 차례 추진한 것으로 전하시지만 그 결과가 창릉 신도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고, 또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하면 수도권 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창릉 신도시에 유치함으로써 기업 투자 공백을 메우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원종범 시의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3기 신도시에 앵커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하나만 지금 유치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마곡을 보시거나 또 부천 대장 신도시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마곡은 LG가 들어오면서 많은 것들이 또 변모됐고, 또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SK가 또 들어오면서 또 대한항공까지 같이 들어오는 그런 시너지를 갖다 만들기 때문에 드론과 UAM 산업, 그 다음에 AI 그런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창릉의 대기업 유치만이 답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스님들께 강하게 이야기 드리니까 꼭 이런 것들을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감스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바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이 3기 신도시 창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3기 신도시가 임대밭이 될 거고, 3기 신도시에 지금 창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암울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 GTX-A가 분명히
고양시라든지 서북부를 바꿔 나갈 것이고, 내년 6월 27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GTX-A를 타고 수서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용인을 가게 되면 진짜로 경기 남부에서도 창릉에 고양 은평선 또 내년에 또 착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블 역세권, 고양 은평선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의도라든지 해서 관악 서울대교 입구까지도 바로 또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GTX-A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현재 2단계 개통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완전 개통되는, 특히 삼성역이 정차되는 그 순간에 고양시는 천지개벽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올해 제가 GTX-A 역세권, 특히 GTX-A 역세권 더보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도보가 안 된다고 하면 진짜 3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이라든지 서해선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선점해야 된다는 이야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통 후입주가 안 된 그런 상황에 있는 많은 3기 신도시와 달리 지금 창릉은 아직 입주하지 않았지만 지금 GTX-A가 지금 다니고 있고, 물론 창릉역이 2030년에 개통을 하겠지만 대곡역과 연신내역을 이용해서 앞으로 GTX-A의 그런 것을 톡톡하게 느끼게 되고, 빠르면 27년도, 좀 더 빠르면 내년 6월 27일이 되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때 감사스마일이 진짜 예상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감사스마일의 이야기를 믿어달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제가 앞서서 모건하우절에 경험해봐야지 알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겪어봐야지 알죠. 그런데 많은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경기도랑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이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 고양시는 오르지 않았고, 서북부는 진짜로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앞으로 교통 호재가 또 남아있고, 서울 광명항 고속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는 서울 광명항 고속도로가 27년에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딜레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제가 다음번에도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겪어봐야 알기 전에, 경험해보고 알기 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